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년도 마지막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어떨까 해서 오징어 게임 2 나온 거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봤어요. 몰아서 보고 아침에 조금 늦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이제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걱정돼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시장 브리핑 해드리는 마지막 방송이고요. 미국 브리핑 마지막 방송, 그리고 한국 브리핑은 이제 끝났고요. 어제로. 그래서 시장 브리핑의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건 해야 되겠지. 오늘장 한마디. 네, 오늘장 한마디. 연말 한산한 거래에 큰 의미를 담을 수는 없지만 금리는 분명히 문제적이다. 네, 이게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걱정돼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 걱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걱정이야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지만 미국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금리 상황들 보면 사실 조금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10년물 기준금리가 4.6을 돌파를 했습니다. 10년물 기준금리가 장 종가 기준으로 4.6% 넘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고, 그냥 4.6에 그냥 겨우 가서 멈춘 게 아니고요. 지금 4.627에서 끝났습니다. 어제 4.58이었으니까 무려 거의 4bp가 넘는 5bp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장기물들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어요. 지금 이게 해가 너무 밝아가지고 제일 밝게 했는데도 안 보여, 화면이. 우와. 자, 30년물은 4.822입니다. 4.771에서 4.822까지 거의 5%까지 올라갔어요. 자, 5년물 4.465. 네, 5년물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단기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요. 장기물 쪽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기준금리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4.25, 4.5, 이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현재 만약에 이 4.6%대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기준금리 한 번만 더 내려가면은 10년물 금리가 이 상태면 기준금리 한 번만 더 내려가면 끝! 이란 뜻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와닿게. 미국 금리 내년도 25년도 한 번밖에 안 내려요. 거의 그 정도. 왜? 자, 봐요. 4.0%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4.6, 4.7 이렇게 움직이면 기준금리 굳이 안 그 정도면은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쵸?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냐? 안 돼. 달러 강세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폭의 강세는 아니고요. 일본 재무상이 개입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을 하면서 투기 세력을 포함한 외환시장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전일 대비로는 소폭 아주 소폭.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일본은 일종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엔화 강세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게 부딪히면서 달러가 더 이상 강세로 가지 못했다 정도로 어제 환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원화는 어제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1485원. 근데 이제 약간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1478원 80전, 73원 80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해가 밝아가지고 잘 안 보여. 네. 74원 80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봐드려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전일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S&P는 1.1% 빠진 5,970, 다우는 0.77% 빠진 42,992, 나스닥은 무려 1.48%나 빠지면서 19,724, 러셀 2000 많이 빠졌습니다. 러셀 2000
1.68% 빠지면서 2241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미국 시장 2년간 정말 미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어마무시한 상승세거든요. 23년도 볼까요? S&P 기준으로 26.6%, 그 나스닥 33.4%, 그리고 다우는 14.8%. 굉장히 23년도에 많이 올랐고, 여기에다 추가로 24년도 S&P 25%, 나스닥 31%, 다우 14%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는 2년 연속 30%가 넘게 올랐어요. 아씨, 한국도 이렇게 되면 떼부자 됐겠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이상한 게 발견되죠. 이번 달 들어서 소형주들이 포진된 러셀 2000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7.5%가 빠졌는데요. 이 7.5% 빠졌다는 건 22년 9월 이래로 가장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22년 9월이 언제죠? 22년 10월 전이잖아요. 10월 달에 그 금리 인상 될 거라는 예상으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때입니다. 근데 소형주들은 조금 약체니까 이렇게 빠진 거고요. 또 하나, 소형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금리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금리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CEO들의 퇴사들이 굉장히 많다. 대기업 CEO들의 퇴사들이 상당히 많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상장된 기업이면 작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장외 기업들까지 하면 기록적인 지금 CEO의 교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경기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좋지만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미국 경기라는 거는 자산 가격 때문에 잘 버티고는 있지만, 신나 있지만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들은 분명히 맞고, 그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거의 확정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4.62%, 거의 4.63%의 10년물 금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안전자산 수익률이 너무 높고, 자, 여러분 이전에 금리 엄청 10년물 높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웬일이냐 했을 때가 5%였습니다. 5%. 자,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린 상태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렸고, 지난달 그 전에도 금리를 내렸잖아요. 금리를 내린 상태고요. 그때 5% 갈 때 막 이럴 때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예요.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5% 갔었을 때잖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4.6%대? 그건 이렇게 따지면 지난번 5%대하고 비슷한 거다. 느낌적으로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 위험자산에 대해서 마냥 즐거워하기에는 조금 경계감을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냥 말입니다. 염려 삼아. 저는 뭐 미국 주식을 별로 조금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노출도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 노출도가 워낙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안전자산 수익률 너무 높은데 이거 약간 우려되는데, 뭐 지금 당장이야 뭐 거래량 없는 데서 빠졌으면 뭐가 문제겠어. 자, 그런데 약체인, 아마도 가장 먼저 빠질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수인 러셀 2000이 기록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7.5%나 빠지면서 2022년 9월이라면 금리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가장 분위기가 컨센이 안 좋았던 때가 바로 2022년 9월인데 그 정도로 빠졌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기업 뉴스 중에 챗 GPT 오픈 AI의 자회사 중에 그 영리자 회사가 있는데요. 이 영리자 회사를 공익회사,
바꾸려고 전환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공익회사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객과 직원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느낌적으로는 뭐죠? 이거 상장하기 전 단계인 것 같죠? 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표 나온 것 중에서는 S&P 20대 주택가격지수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약 한 4.6% 상승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어요. 전년 대비 5.2% 상승. 자,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 집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뭐 상승폭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속 꾸준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주식자산 가격 상승, 미국 자산 가격의 상승 등이 결국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밀어올리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이고, 생각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호락호락 내리려고 하는, 즉 채권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번 도쿄 근원 CPI 나왔는데요. 2.4% 나왔고요. 일반 CPI 3.6% 나왔습니다. 미국 다음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일본 국채 금리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 또 회색 코뿔소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다? 도쿄 보셨죠? 뭐 다른 데보다는 도쿄가 높을 거예요. 지금 얼마라고? 일반 CPI가 3.0이라고? 예. 근원 CPI가 2.4라고? 우리의 2.4와 미국의 2.4와 일본의 2.4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얘네는 제로금리예요.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은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자, 금리를 올리면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본 금리 상승에 의한 통화 쪽에서의 충격파가 있을 가능성은 회색 코뿔소처럼 우리 옆에 저 멀리에 항상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금융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냥 높아심에 한번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안전자산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위험자산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점, 이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본도 이 상태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순간 자기네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거.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지들이 올리면 뭔가 이렇게 금리 격차 축소가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충격파가 있을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동안에 못 올렸고, 만약에 다음번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면 그때는 금리를 올릴 텐데, 그러니까 좀 충격파를 덜 주기 위해서 올렸으나 지금처럼 다시 일본 엔화가 얼마입니까? 157? 네, 달러당 157.8, 거의 158,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기서 더 올라서 160엔대 뭐 이렇게 가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충격파가 지난번처럼 많이 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환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업원덕적인 얘기는 계속했는데 강조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자, 24년도, 23년도는 미국의 장이었고요. 자, 한국은 25년도에 장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바라고, 상법 개정 1월달 중순 안에 된다면 그건 의미 있는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주말 되시고, 그리고 행복한 연휴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